수로 이사 온 지 몇 개월 지나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이었어요. 나는 찜통 같은 옥탑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 못해 결국 선풍기 한 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수도가에서 하얀 다리를 내밀고 주인 여자가 발을 씻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죠. 엄청 민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주인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활짝 웃으면서 날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라, 일부러 저러는 걸까? 옷을 고쳐 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총각, 선풍기 샀네. 아, 네. 옥탑방은 얼마나 더울까. 고생이 많겠네. 아주머니, 오늘 쉬는 날이세요? 그래요. 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지 떼시시 웃으며 애교를 떨고 목소리 톤이 더욱 커졌다. 총각도 쉬는 날인가 봐. 아줌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총각 아니라고요. 알지. 근데 딱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생각나는 호칭이 없어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부르게 되네. 머쓱한 듯 웃는 모습에 나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어쩔 땐 해픈 여자인가 싶다가도 어쩔 땐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암튼 결코 쉬워 보이는 여자는 아니었다. 나는 슬쩍 안방 쪽을 바라봤다. 열린 방문 너머로 휑한 안방이 보였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주인집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요?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아, 그런데 혼자 가시나 봐요? 괜한 참견인가 싶으면서도 물어봤다. 맨날 가는 병원인데 뭘. 이제 혼자 가겠다네요.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절로 말이 나왔다. 운동 삼아 혼자 다니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 주인 여자는 덤덤하게 말했다. 주인 남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삶의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3번씩 먼 거리에 있는 재활병원에 지팡이를 짚고 혼자 다닌다고 했다. 총각,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이제 챙겨 먹어야죠. 쯧쯧쯧.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이런지 몰라. 그녀는 내가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는지 나를 볼 때면 항상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잘 됐네. 나도 먹어야 하는데. 시원한 국수나 해서 같이 먹을래요?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다고? 저야. 그럼 고맙죠. 하하. 그래. 잠시만 기다려요. 어릴 적부터 넉넉지 못한 형편에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나는 밥을 같이 먹자고 그것도 먼저 제안해주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고맙게 느껴졌다. 특히 지금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 순간만큼은 주인 여자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여주인공 손예진보다 더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순간이었다. 총각, 국수 다 됐어. 내려와서 먹어요. 다정한 목소리가 옥탑방까지 울려 퍼졌다.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혹시 맛없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쑥스러운 듯 건네는 말과는 달리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잔치국수가 놓여 있었다. 하하, 감사합니다. 꾸벅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밥상에 앉았다. 주인 여자와 마주 앉아 국수를 먹는데 밥상이 낮아 허리를 숙여야만 했어요. 워낙 날이 더웠던 탓인지 주인 여자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후루룩 국수면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인 여자를 힐끗거리며 쳐다보게 되었죠. 밖에서 볼 땐 미처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 속이 살짝 비치는 시스루 차림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김부선이 권상우를 유혹하던 장면이 불쑥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전 재산 날리고 이혼까지 당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여인에게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에 혼란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여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2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오랜 금욕 생활에 억눌렸던 욕망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곧 있으면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인데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되뇌었지만 자꾸만 시선은 주인 여자에게 향했다. 국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침이 꼴깍 넘어갔네요. 그 순간만큼은 나조차도 내 감정을 정해내릴 수 없었다. 혼란과 욕망, 죄책감과 설렘,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어요. 왜 그래? 혹시 맛이 없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는 주인 여자의 물음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죠. 아,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안 먹고 뭐해요? 아, 제가 원래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요. 얼버무리며 국수를 입으로 밀어 넣었다. 덩치만 멀쩡하게 컸지. 국수 먹는 폼은 영 아니네. 쇠덩어리도 씹어먹게 생겨서는. 호호. 주인 여자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나도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양푼에 가득했던 국수를 순식간에 해치웠죠. 국수를 다 먹자 주인 여자는 시원한 커피까지 내왔어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뭉클했네요. 총각, 나 오랜만에 이런 옷 꺼내 입었는데 어때 보여요? 주인 여자가 갑자기 쑥 다가오는 것이었다. 혹시 내가 몰래 훔쳐본 것을 들킨 건가 싶어. 속으로 도둑이 제발 저리라는 속담처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석 달 동안 병간호를 했고 퇴원 후에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노래방 일까지 하며 정신없이 지내다고 했다. 모처럼 쉬는 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한참 뒤적거려 그중 가장 화려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이라도 가고 싶냐는 핀잔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했는데 나를 만나 국수를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주인 여자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예뻐요. 원래도 예쁘셨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히 예뻐 보이세요. 나의 칭찬에 주인 여자는 얼굴이 금세 발갛게 달아오르며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흘러 주인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속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다. 아직 한창이신데 혼자 지내시려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아주머니야말로 많이 외로우시죠? 나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를 천천히 쳐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외롭긴 많이 외롭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마음 편히 다른 사람이라도 만났을 텐데 다 이 못난 팔자 탓이죠 뭐.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 말은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어쩌면 남자에 대한 갈망을 내비치는 것처럼 들렸다. 나 역시 아주머니에게 은근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솔직히 말하면 낮에는 병든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밤에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아주머니의 강인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60대 할머니라고 부르는 나이의 여자가 아무리 곱다고 한들 얼마나 예쁘겠는가. 본판이 아무리 미인형이었다 해도 60세라는 나이는 얼굴 살도 빠지고 눈가도 처지고 피부 또한 푸석푸석해지는 노화가 한창 진행될 시기일 텐데 말이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20년 넘게 헌신한 가정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전 아내와 아주머니는 너무나 달랐다. 내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인간적인 매력이었기 때문이다. 사람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주인 여자와 나는 꽤 오랫동안 밥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47살 이혼하고 혼사자는 남성이에요. 에휴, 몇 달째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우리 집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를 하던 나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자 결국 이미테이션에 손을 댔고 꽤 재미를 보았죠.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물건을 모두 빼앗기고
수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네요. 변호사를 사서 실형만은 면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초범이라도 이미테이션 제조까지 손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후 아내는 아이들과 처갓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고 혼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품 팔아 찾아낸 곳이 이달 동네 꼭대기의 옥탑방이었어요. 낡은 붉은 벽돌집. 그 위태로운 계단을 따라 올라선 곳에 자리 잡은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옥탑방.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삶에 의욕이 크게 없었기에 월세 싸고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드디어 녹슨 철문을 삐걱 열고 옥탑방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젠장, 최악이었다. 영화 속 낭만적인 옥탑방은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기루였나. 현실은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가 눅눅하게 숨막히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햇볕은 잘 드네. 애써 긍정회로를 풀가동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옥탑방이면 훌륭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이틀 후 짐짝을 낑낑거리며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아래층. 바로 집주인 아저씨 댁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니 덩치 큰 아저씨가 지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푸근한 인상의 주인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요. 내가 몸이 이래서. 옥탑방 불편한 거 있음 언제든 얘기혀.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를 짠함이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눌렀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다는 그의 씁쓸한 말은 낡은 옥탑방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남은 건 이 낡은 단층짜리 집 한 채뿐인데 그것마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했다.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옥탑방이라도 수리해서 새를 놓으셨단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듯했다. 아 참. 나는 박철수라고 혀. 옥탑방 새 들어온 양반이지. 주인 여자와 통화만 한 번 하고 계약을 하였기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있었다. 네,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옥탑방 상태는 실망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유언정이 가는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옥탑방 대청소에 돌입했다. 마스크를 꽁꽁 쓰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세제를 아낌없이 퍼부어 끈적이는 주방찌든 때를 벗겨냈다. 화장실은 락스를 희석해 뿌리고 솔로 박박 문질렀다. 하루 종일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니 드디어 옥탑방은 제법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해질 무렵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식히며 옥탑방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시원한 바람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몰아내고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솔솔 풍겨오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꼬르륵 요란한 배꼽 시계가 울렸다. 청소하느라 점심도 거른 터였다. 저녁은 먹었어요? 계단에서 맑고 나긋나긋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여자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주인 아저씨 부인 박옥순 씨였다. 나이를 물으니 60세라고 했다.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6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이었다. 뽀얗고 투명한 피부,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가냘픈 허리,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솔직히 눈을 의심했다. 달동네 낡은 주택에 이런 여자가 살고 있을 줄이야. 저녁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마침 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옥순 씨는 해맑게 웃으며 나를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옥탑방과는 딴판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주인 여자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퍼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찬을 챙겨주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밥과 구수한 찌개를
입에 넣으니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내가 노래방에서 일해요. 밤늦게 들어오지만 혹 시끄러워도 이해해줘요. 주인 여자는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래방?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야릇한 상상이 스쳤지만 이어진 옥순 씨의 말에 그런 불순한 생각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도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술안주 만들고 그래요. 우리 남편 먹여 살리려면 뭐든 해야죠. 주인 여자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할 텐데도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남편을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다정한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픈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옥순 씨의 모습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곱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삭막한 서울살이라고 지레짐작했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따뜻한 이웃을 만나게 될 줄이야. 특히 옥순 씨. 밤일이라 그런지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나가는 모습은 낮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짙은 아이라인, 강렬한 붉은 립스틱, 은은하게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주인 여자의 뒷모습을 옥탑방 창문 너머로 몰래 지켜보는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발소리에 맞춰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이 옥탑방 생활, 왠지 지루할 틈이 없겠는걸? 묘한 설렘이 온몸을 휘감았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정말이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딱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여자를 만나면서 제 잿빛 같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낯선 남자에게 건네진 따뜻한 밥 한 끼였죠. 이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조금 더 일찍 이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이제 와서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매달 꼬박꼬박 500만 원씩 거의 20년을 넘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런데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설마가 진짜인가? 믿을 수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이라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글쎄 오히려 저를 향해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5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며 아끼고 또 아꼈어도 항상 부족했는데 무슨 돈이 남겠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으니 양육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보하더군요. 사실 처갓집이 꽤 부유했거든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처가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 희망처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만 덩그러니 버려두고 떠나는 게 그들의 최종 결정이었던 거죠. 정말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기분. 그때 제 심정은 날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하지만 옥탑방에서 오히려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정이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어요.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지인 소개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석축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은 고되고 먼지도 풀풀 날리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땀 흘려 일하는 동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바짝 고생하면 꽤 쏠쏠한 목돈도 손에 쥘 수 있었고요. 그 돈으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떨어진 옷도 몇 벌 사고 옥탑방 월세도 내고 그럭저럭 혼자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7월 중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주인집 남자가 또 한 번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곧장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주인 여자는 갑작스럽게 미망인이 되어버렸죠. 그날부터 나의 모든 안테나와 채널은 온통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녀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를 마음대로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일종의 위안이자 특권처럼 느껴졌죠.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주인 여자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마주치는 마당에서조차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헬쑥한 얼굴에 생기를 잃은 퀭한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는 그녀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어요.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 이전에는 곧잘 건네던 살가운 인사조차 잊은 듯 입술은 굳어 있었죠. 혹시나 마주칠까 발소리조차 죽여 조심스레 오르내리는 계단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겨우 밥술을 뜨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훔쳐볼 때면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아려왔어요. 그녀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곁에서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워하며 애써 모른 척 지나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맥주 몇 캔을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왔더군요. 총각 안에 있어요? 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 총각 혹시 나랑 같이 맥주 한잔 할래요? 뜻밖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어요. 평상에 그녀와 마주 앉자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어요. 아줌마 술 잘 드시는 것 같진 않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는 게 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총각이랑 같이 한잔하고 싶어서. 나 술 마시고 실수하면 총각이 책임져야 돼요. 뭘 책임지라는 걸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임지라니 그 말의 순간 온몸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설렘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되묻자 아주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 이제 과부잖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가 뭘 못하겠어. 앞으로 내 맘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하셔야죠. 아마 아줌마처럼 아름다운 분을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에이, 너무 늙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제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줌마, 혹시 남자 필요하시면 저는 어때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남겨지고 보니 밤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마다 자꾸 총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도 사실은 내려보고 싶어서 맥주 핑계로 올라온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나도 여자인데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냉골처럼 추운 옥탑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1층으로 옮겨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내가 옥탑방으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아주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맥주를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